조합을 설명을 할 거야. 순열과 조합의 차이 뭐라고 했죠? 순열은 뭐다? 순서가 있는 경우. 또 다른 말로는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경우. 조합은 순서가 없는 경우 또는 결과의 차이가 없는 경우. 선생님이 조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지? 조합은 그냥 묶음이다라고 했지. 그치? 묶어만 놓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자, 우리는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데 순서 없이 묶음을 만드는 방법.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얘기를 한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 순열은 유형별 문제풀이를 배워야 된다라고 했지. 조합은 이 컨비네이션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 우선은 조합의 연산을 하기 전에서 조합의 의미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냥 묶음을 만든다면 다 조합이야. 알겠니? 유형이 그닥 많지는 않아. 그러면 NCR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NCR은 순열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얘는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뭐한다? 일렬로 세워. 근데 뽑은 것끼리 우린 뽑으면 끝이잖아. 근데 NPR이라는 거 뽑은 거 뭐 해야 돼? 나열을 하는 거지. 얘네들끼리 순서이씨 나열을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린 그 순서를 뭐 하는 거야? 조합은? 무시하는 거지. 즉 얘는 그 R개를 순서로 세우는 방법을 뭐 하자? 무시하자. 걔네를 다 하나로 볼 거잖아. 뽑은 R개를 일렬로 세우는 가지수를 다 하나로 계산하자는 게 조합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NCR은 R팩분의 NPR이라고 계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얘기해줬잖아. NPR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 했죠. 그걸 고스란히 위에다 넣어주면 주어진 거는 또다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얘는 r팩 곱하기 n-r 팩분의 n 팩이다라고 계산할 수가 있다.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NCR은 다음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얘를 이용하는 문제는 대부분 문제풀이가 뭐라고 했어? n-r 팩토리얼에 하자. n-r-1 팩토리얼에 어떤 값을 곱해주면 n-r 팩토리얼이 될까? n-r-1 팩토리얼에 어떤 값을 곱하면 n-r 팩토리얼이 될까? 4팩에다 뭘 곱해야 5팩 돼? 5 곱하면 되죠. 10팩에다 뭘 곱해야 11팩 돼? 11. 여기에 뭐 곱하면 된다? n-r 곱하면 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n-r-1보다 얘가 얼마나 큰 거야? 딱 1 큰 거지. 얘가 1 더하면 얘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n-2팩에다가 뭘 곱해야 n-1팩 될까? n-1 바로 그 다음 수 1 더한 수를 곱해주면 돼.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 거에 가장 큰 힌트다. 알겠니? 분명히 이 문제는 네모칸 느낌으로 거의 나올 확률이 거의 내가 봤을 때 90% 이상인데 그거의 풀이법은 다 얘야. 이거 통분시키는 걸 애들이 되게 힘들어해. 기억하셔야 돼. 나중에 다시 한번 문제 나왔을 때 얘기를 할 거지만 이거 외에는 우리는 이식 쓸 일이 있어 없어? 없어. 절대 안 써. 왜? NPR 뭐야? N개부터 R개, N부터 R개 곱하는 거지. 그 뒤에 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그게 문제될 건 없지. 연산하는 것.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성질을 선생님이 조합에서는 이용한다고 했잖아. 그 성질 파트 뭐냐면은 자, NP형 얼마라고 했어? 1이라고 했지. 0 팩토리얼은 얼마?
NP0은 얼마다? 1이라고 했어. 그치? 0팩토리얼은 얼마라고 했고 1이라고 했죠. 그치? 그러면 NC0을 생각해 볼 거야. NC0이라는 건 뭐예요? NP0을 무엇으로? R팩, 0팩으로 나눈 거잖아. 0팩 얼마라고 했고 1이라고 했고 NP0 얼마라고 했어? 1이라고 했으니까 얘 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맞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를 더 해볼 거야. 선생님이 NCN을 한번 계산해 볼 거야. 무엇을 계산할 거다? NCN. NCN이라는 건 뭐예요? N 팩토리얼 분의 NPN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얘는 뭐라고 할 수 있고?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니까 얼마다? 1이 되죠. NCN도 얼마다? 1이다. 물론 이 두 개만으로 다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조합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 무엇이냐면 N 컨비네이션 R 값은 N 컨비네이션 N-R 값하고 무슨 값을 갖는다? 반드시 같은 값을 갖는다. 숫자로 얘 만들어주세요. 이거라고 하면 돼. OC 3값은 무슨 값하고 같다? OC 2값하고 같은 값을 갖는다. 그럼 실질적으로 계산해볼까? OC3이라는 건 OP3을 무엇으로 나누는 거야? 3팩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얘는 3팩이라는 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OP3이라는 건 5부터 3개의 숫자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약분되네. 뭐가? 3, 3. 그럼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2 곱하기 2를 5 곱하기 4라고 할 수 있지. 그럼 2 곱하기 1이라는 건 뭐? 2팩이지. 5 곱하기 4라는 건 5P2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같다? OC2와 같다. 이해됐어? 이것도 물론 보이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긴 해. 뭐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보일 수는 있어. 근데 그거는 복잡하니까 당연히 숫자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준 거고. 그치?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야. 그 이유는 n값이 크면 클수록 만약에 100p 70 계산하래. 100c 70 복잡하잖아. 그럼 100c 70보다는 100c 99 계산하래. 그럼 막 쓰는 것보다 그냥 그거 뭐와 같다? 100c 1과 같다. 그런 식으로 거꾸로 계산하기 편한 값으로 전환을 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 중에서 컨비네이션 계산은 이건 지울게. 예를 드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우리가 컨비네이션 지금 예를 하잖아. 그치? 그럼 우리 이걸 생각하면 돼.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이차함수 배웠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차함수를 배웠지? 그럼 중3의 심화 문제는 고1 문제야. 중3에서 어렵게 내려면 고1에 나오는 이차함수의 중간 정도 레벨을 갖고 가면 중3한테는 심화가 돼. 그럼 너희들 선생님 경우의 수는 뭐가 연결된다고 했어? 확통과 연결된다고 했지? 그치? 그러면 경우의 수에서의 심화 문제는 어디에서 갖고 올까? 확통에서 갖고 오는 거야. 그럼 확통에서 조합이 어디에 이용되면 선생님이 조합에서 성질 계속 그러잖아. 조합에 제일 많이 이용되는 건 이항정리라는 확통에 이항정리라는 단원이 있어. 그때 얘 성질을 되게 많이 이용해. 그러니까 그거의 일부를 갖고 와서 너희들한테 문제를 내는 거지. 그럼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 이항정리가 뭔지는 굳이 알 필요는 없어. 근데 우리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걸 하나를 알아야 돼. 파스칼의 삼각형 아니? 들어본 적 있어? 없지.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1과 1이야. 얘가 나온 건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A 더하기 B의 개수만을 썼다라고 생각하면 돼. A의 개수 얼마? 1이죠. B의 개수 얼마? 1이죠. 그 개수만을 쓴 거야. 근데 여기에서
A 더하기 B의 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는 거야. 얘 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돼? 얘 전개하면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되죠. 그럼 개수만 쓰면 1, 2, 1이지. 얘 개수는 1, 2, 1이 된다. 그 다음에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할 거야. 얘 개수 어떻게 돼요? 1, 3, 3이 1이지. 우리 전 세제곱까지 배웠잖아. A의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즉 개수가 1, 3, 3, 1이 된다. 그러면 A 플러스 B, 여기 좀 더 이쪽으로 하자. A 플러스 B의 4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1, 4, 4? 아닌데. 어? 얼마? 5. 아닌데. 6, 그렇지. 왜? 3이랑 3은 더. 그렇지. 요 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얘네들을 뭐 한 거야? 더한 거지. 이 수는 어떻게 나왔어? 얘네들을 더해서 나온 거지. 그럼 우리 다음 수도 1, 얘네들이 더한 4, 얘네들이 더한 6, 얘네들이 더한 4, 1이라는 개수가 나온다. 이런 거 틀렸구나. 그럼 A 플러스 B의 5제곱은? 이때부터 이제 찾기 쉽겠지. 뭐야? 1, 5, 10, 10, 5, 1이 되는 거지. 이걸 우리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그럼 선생님,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A의 5제곱. A부터 차수 낮추는 거야. 5에서 차수 낮춘 B지. 4지. 그 다음에 B. A의 3제곱, B의 제곱. A의 제곱, B의 세제곱. A, B의 4제곱. B의 5제곱. 앞에 있는 문자는 차수를 줄여나가는 거고 뒤에 있는 문자는 0부터 차수를 늘려나가는 거야. 어떤 건지 알겠지? 그러면 어느 아이든 다 찾아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파스칼의 삼각형이고,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얘를 왜 해요? 뭐를 하는데? 컨비네이션, 조합을 하는데. 뭐가 있냐면 얘는 몇 제곱이야? 5제곱이지. 5C 0과 같은 거야. 얘는 5C 1과 같은 거야. 얘는 5C 2와 같은 거야. 얘는 5C 3과 같은 거야. 그러고 봤더니 얘네들이 같은 값이야. 얘는 5C 4와 같은. 그러고 보니까 얘네들이 같은 값이네. 그 다음에는 5C 5와 같은 값이지. 얘는 뭐와 같은 값일까? 4C 0, 4C 1, 4C 2, 4C 3, 4C 4. 얘는 하나, 둘, 세 번째 줄이잖아. 3C 0, 3C 1, 3C 2, 3C 3. 어떤 건지 알겠어? 근데 이제 보자. 자, 이 하나 줄 밑으로만 더 나가볼게요. 1, 6, 15, 20, 15, 6, 1이지. 그럼 봤더니 얘는 6C 0, 6C 1, 6C 2, 6C 3, 6C 4, 6C 5, 6C 6이야. 근데 우리 2가 어떻게 찾았지? 요거 두 개 더해서 나온 거잖아. 즉 5C3과 5C4를 더했더니 무슨 값이 나온다? 6C4 값이 나온다. 그럼 얘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성질을 알 수 있다? N 컨비네이션 R 플러스 N 컨비네이션 R 플러스 1 값은 어떤 게 나온다?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R 플러스 1 값이 나온다라는 성질을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요거 두 개 더했더니 얘 나와. 무조건 얘네들이 더하면 얘 나오잖아. 어떤 건지 알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시험에 나와. 그럼 얘 하나 그려놓으면 편해. 그럼 여기서 또 하나 특징 알려줄까? 뭐 일명 뭐 하키체 공식이라고 하거든? 하키체 공식이 뭐냐면은 잘 봐. 아니 나 사진 찍었어.
얘네들을 한번 더 해보고 싶은 거야. 1 더하기 4 더하기 10 하면 얼마야? 얘네들을 다 더 해보고 싶어. 그럼 얼마야? 20 나와. 1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10 하면 20. 5. 무슨 거야? 학기책. 저희 학교 학기부 유명해요. 알고 있어. 걔네들이 베이스 깔아주잖아. 근데 얼마 없어요 학기부. 걔네들한테 비밀. 그럼 얘를 봐. 얘는 뭐야? 여자야, 3C 여자. 0값이지. 얘는 뭐야? 4C 1값이지. 얘는 뭐야? 5C 2값이지. 얘를 다 더했더니 뭐가 된다? 6C 2값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 3C형 4, 5C 했더니 6C 2값. 얘도 보면은 2C형 3C1, 4C2, 5C3이니까 6C3. 그럼 뭐가 존재한다? N 컨비네이션 0 플러스 N 컨비네이션 0. 뭐 어느 값이든 0부터 뭐 2 컨비네이션 0 더하기 3 컨비네이션 1 더하기 4 컨비네이션 2 더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N 컨비네이션 N-2까지. 왜? 얘네 둘이 차가 다 2잖아. 그럼 얘는 무슨 값이 나온다?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N-2 값이랑 같은 값을 갖는다는 성질도 나오는 거지. 이거 외워야 돼요? 응? 외워야 돼요? 나중에. 근데 이걸 외우기 힘들다고. 나도 못 외워. 그래서 이 성질을 찾기 위해서 뭐? 파스칼의 삼각형 그려놓으면 대충. 왜? 얘 값은 뭐와 같냐 하면은 이렇게 보면 되잖아. 아, 이 값들을 더하네? 그럼 나중에 무슨 값과 같다? 얘와 같다. 그럼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지. 무슨 값과 같다. 이 삼각형 그리는 방법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쉬우니까. 1,1선을 꼭 그냥 더해서 양 끝은 무조건 다 1이야. 그 다음 숫자는 얘네들이 더해서 나온다. 쭉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것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무엇을? 조합의 성질 찾는 거는 되게 편해. 이 안에 모든 거, 컨비네이션의 성질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 알겠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요거. 이 성질이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오는. 학기체까지 나오는 거는 얘 나오는 거는 약간 반칙. 진짜 이거는 확통에 나오는 거고 확통 문제를 어거지로 끌어내린 거고. 근데 얘까지는 그래도 계산할 수가 있다. 뭘로? 얘로 증명해낼 수가 있거든. 물론 얘도 증명할 수 있어. 근데 너희들한테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만약에 통분하라고 그럼 짜증나서. 그치? 이거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조합의 성질 조금 이해됐어? 그치? 이것이 우선은 우리가 배워야 될 조합의 성질 파트 내용이야.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조금 더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지워도 되겠지? 순열하고 좀 틀리지? 순열은 유형별로 해서 이 유형은 순열을 이렇게 푼다 막 저렇게 푼다 했는데 조합은 이런 성질들을 조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 보자. 조합도 당연히 뭐가 있어요? 유형이 있어. 유형이 없을 순 없잖아. 그치? 유형에 따라서 조합의 계산이 나오는데, 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분할이야. 분할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나오는데, 뭐 단원명, 소단원명이라고 하면 분할과 분배라고 하는데 그거는 실질적인 거 아니고 조합 파트만 생각하면 분할이야. 그럼 분할과 분배라는 건 뭐냐면은 순열과 조합을 합해 놓은 문제야. 조합 파트만 생각하면 뭐다? 분할이라는 거야. 이 분할에는 실질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집합의 분할과 자연수의 분할. 옛날에는 이거를 가리켰어. 근데 너희들한테는 안 가리켜. 그건 너무 심오하다고. 그런데 시험 문제는 나와. 짜증나지? 해야 돼. 그게 나오면 변별력 1등급 문제가 되기 때문에.
1등. 어디에서? 수원고에서. 너희들도 알잖아. 수원고라는 건 수학 문제 어렵게 내는 학교지. 그 학교에서 1등급 변별력 문제로 나오는 게 분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은 배우고 가자. 쉬었다 가자. 분할을 봅시다. 분할은 뭐야? 나눈다는 거지. 즉 여러 개의 묶음으로 나눠 놓는 걸 분할이라고 해요. 여러분들한테 분할과 분배,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분할은 우리가 실생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모든 단원의 맨 마지막에는 뭐가 있었어? 활용이 있었지. 우리가 배우는 수학을 실생활에 어떻게 접목되어 있는 거를 배우는 게 활용이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중학교 때 활용 문제 어땠어? 어려워. 제일 풀기 싫었지. 그렇잖아. 그러면 그 용어 매칭을 잘하면은 활용이 그닥 어렵진 않아. 왜냐하면은 중학교 때는 문제를 읽고 식을 세워야 되는 게 활용이었어. 근데 고등학교 때는 문제를 읽고 식을 세우는 경우보다는 실생활에 이 수학적 용어, 풀이가 어떻게 접목되는지 실생활 용어로 용어가 변경되는 것 뿐이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분할이라는 거는 묶음을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선생님이 얘기했어. 순열과 조합을 했을 때 조합은 뭐라고 생각하라고 했어? 묶음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러면 분할이라는 거 무엇의 실생활 용어다? 조합의 실생활 용어라고 생각하면 돼. 조합이라는 건 수학적 용어인 거고 그거를 실생활에서는 뭐로 받아들이면 돼? 분할로 받아들이면 돼. 마찬가지로 분배라는 건 누구한테 나눠주는 거야. 그치? 내가 A라는 물건과 B라는 물건이 있는데 A라는 물건을 누구한테 나눠주는 거, B라는 물건을 누구한테 나눠주는 걸 분배라고 얘기하잖아. 나눠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대상이 있어야 되겠지. 내가 A라는 걸 1번 사람한테 주는지 2번 사람한테 주는지 그 차이가 있어 없어? 차이가 나죠. 없잖아. A를 내가 태영이한테 주는지 아니면 진우한테 주는지 누구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같아 틀려? 틀리잖아. 결과 틀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순열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분배는 무엇이다? 순열의 무슨 용어다? 일상 용어다. 그럼 여러분들은 분할이라고 읽고 뭐라고 받아들이면 돼? 조합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돼. 분배라고 읽고 뭐라고 받아들이면 돼? 순열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돼. 그럼 순서가 있겠지. 분할을 먼저 할 건지 분배를 먼저 할 건지. 그럼 당연하잖아. 누군가한테 뭔가를 주려면 줄 거를 우선 나눠놔야 되잖아. 분할과 분배는 뭐가 먼저 이루어지는 거야? 분할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야. 계산 순서까지 벌써 정해진 거지. 분할, 내가 나눠줄 거를 묶음으로 만든 다음에 그 묶음을 누구한테 줄 거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를 먼저 계산하는 거고 분할을 먼저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를 한다? 분배를 한다라는 거. 순열의 계산법은 배웠으니까 이제 분할하는 방법을 계산해야 되겠지. 자, 분할하는 방법을 계산할 건데 이 분할하는 방법은 자연수의 분할이 있고 집합의 분할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자연수, 시험에 그래도 원래는 자연수의 분할과 집합의 분할은 거의 안 나와. 분할하는 방법은 안 나와. 왜? 교과과정에서 빠졌으니까. 근데 어디에서? 시험을 1등급을 변별하는 문제에서는 그 자연수 분할마저, 그러니까 분할 중에서도 자연수 분할은 나오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자연수 분할까지는 가르쳐 줄게. 알겠지? 그럼 자연수 분할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자는 거야. 5라는 자연수가 있어. 이거를 분할을 해보자는 거야. 무엇으로? 자연수의 분할이니까 자연수. 그럼 뭐냐면은 얘를 무엇으로? 2개로 분할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2개로 분할한다는 건 무엇이야? 두 수의 합으로 바꿔보자는 거지. 그럼 5를 두 수의 합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자연수니까 4 플러스 1로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얘만 있어? 아니 있잖아. 뭐도 있어? 3 플러스 2도 있는 거지. 그 다음 또 뭐도 있어? 2 플러스 3. 그 대신 덧셈은 교환법칙 성립하지.
우리 묶음이 여기에다 3개 넣고 여기에다 2개 넣어서 묶음을 만드나 여기에다 2개 넣고 여기에다 3개 넣고 묶음을 만드나 어차피 두 묶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건 어떤 거야? 똑같은 거지. 2개의 차이는 있다 없다? 바뀌는 거? 없다. 이게 자연수의 분할이야. 그러면 꼭 2개로만 분류할 수 있어요? 아니지. 우리 3개로도 분류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5를 3개의 자연수로 분할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3 더하기 1 더하기 1로 분류할 수 있겠지. 그럼 얘만 있어? 아니잖아. 뭐도 있어요? 2 더하기 2 더하기 1도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자연수의 분할. 그럼 꼭 3개의 덧셈으로만 바꿀 수 있어? 아니잖아. 4개도 되잖아. 4개로 분할하려면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분할하는 방법이고 다른 방법은 없죠. 그 다음에 5개로 분할하는 방법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분할하는 방법. 즉 사탕 5개가 있는데 그거를 두 묶음으로 만들래. 그럼 그 두 묶음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 있다는 거야? 4개 1개로 묶음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3개 2개로 묶음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왜 자연수의 분할이 나오는지 알겠어? 5개의 사탕을 3명한테 나눠줄 거래. 그럼 우리 몇 개로 분할해야 돼? 3개로 분할을 해야 되잖아. 그 분할하는 방법은 3개, 1개, 1개로도 분할할 수가 있고 2개, 2개, 1개로도 분할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 분할을 나누어서 연산을 해야 된다는 거. 너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선생님 얘기했잖아. 자연수의 분할은 실질적으로 너희들 교과 과정에서 빠져있다고. 근데 이 문제는 나와. 어떻게? 너희들한테 3개로 분할하는 게 아니라 3개, 1개, 1개로 분할할 경우 분할해서 분배를 하다. 즉 얘를 미리 연산을 해주는 거지. 세 묶음을 만들 건데 3개, 1개, 1개를 넣으래. 그럼 자연수의 분할을 하라는 게 아니라 분할된 것만 계산하라는 거지. 그거는 조합 파트니까. 근데 이거를 어느 학교? 수원고나 유신고 이쪽에서는 5개를 3개의 묶음으로 나눠서 3명한테 나눠주는 방법을 연산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요 2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된다. 어떤 건지 알겠지? 이게 심한 문제. 근데 이거를 꼭 배워야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교과 내 문제냐 교과 외 문제냐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얘예요. 이런 건 있겠지. 5개를 여러 명한테 분배를 한대. 그럼 뭐 해야 돼? 2명한테 분배할 때, 3명한테 분배할 때, 4명한테 분배할 때, 5명한테 분배할 때 다 계산해야 되는 건 자연수의 분할까지 가야 되는 거. 그런 문제는 아직은 안 나오는 거. 그 대신 몇 개로 분할을 하라라고까지는 나오는 단계. 근데 그 문제는 보통 배점이 5.5에서 서술형으로 넘어가서 6, 7점을 주는 거. 1등급 문제인 거지. 알겠지? 그럼 이제 분할하는 방법을 배웠다면은 계산을 해야 될 거잖아. 5개를 4개 1개로 분할하는 방법을 해야 돼. 그럼 우리 5개가 있어. 그럼 묶음이라고 했죠. 묶음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 조합 문제라고 했어. 내가 5개 중에, 즉 5개의 사탕을 4개 1개로 분할하는 방법. 우선 5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하면 돼? 4개를 선택해서 조합이니까 묶어만 놓으면 돼. 순서가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4개 묶어놨으니까 이제 몇 개 남았어? 1개 남았지. 그 1개를 뭐 하면 돼? 하나로 묶으면 돼. 이게 동시에 일어나니까 뭐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된다. 이게 자연수의 분할의 분할하는 방법이야. 이해됐어? 그럼 만약에 얘를 3개, 2개로 분할하라면 어떻게 될까? 5개 중에 몇 개 선택하면 돼? 우선 3개 선택해서 하나의 묶음을 만들었어.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지? 2개 남았잖아. 그럼 2개를 뭐 하면 돼? 2개로 묶으면 되지. 이거를 뭐 해준다?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해준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치?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요런 케이스. 이제 3개로 하는 거를 한번 볼게. 5개를 3개, 1개, 1개로 분할하는 방법.
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맨 처음에 5개 중에 몇 개 선택해? 3개 선택해서 묶음 만들어 놨어.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잖아. 그럼 2개 중에 몇 개? 1개만 빼내서 묶음을 또 만드는 거야. 그럼 이제 2개에서 1개 뽑아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개 남았어? 1개 남았잖아. 그 1개 중에 1개로서 묶음을 만들면 되는 거지. 근데 얘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뭐 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돼. 근데 문제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3개를 먼저 묶고 나중에 2개를 묶나? 2개를 먼저 묶고 3개를 묶나? 무슨 경우? 같은 경우라고 했죠. 내가 5개 중에 3개를 묶어놨어. 나머지 2개 중에 하나를 묶었어. 그럼 나머지 하나로 또 하나를 묶었어.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꾼다고 해도 우리는 차이를 느껴 못 느껴? 어차피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 거잖아. 얘네들이 순서를 바꾼다고 해도 우리는 변화가 없잖아. 묶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것이 같은 묶음 하나씩 들어가 있는 묶음이 2개잖아. 얘네를 일렬로 세우는 방법으로 뭐 해준다? 나누어 준다. 왜? 얘네들이 순서 바꾼다고 해도 우리한테 차이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 자, 마찬가지로 얘를 2개, 1개로 나눈다고 쳐. 그럼 맨 처음에 5개 중에 몇 개 선택해서 2개 선택해서 묶음 만들었죠.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잖아. 그럼 3개 중에 몇 개? 또 2개를 묶어서 또 한 묶음을 만들었어.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 하나 남았지. 1개로 한 묶음을 만들어. 하나를 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근데 봤더니 2개씩 들어가 있는 묶음이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그럼 얘네들이 자리 바뀐다고 해서 우리는 묶음이 변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럼 얘네들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으로 뭐 해준다? 나누어 준다. 그 말은 얘네들 일렬로 세우는 건 똑같은 거야. 알겠니? 근데 이제 4개로 하는 걸 보자. 5개를 2개, 1개, 1개, 1개로 나누재. 분할하는 방법은 똑같아. 맨 처음에 5개 중에 몇 개 선택해서 2개 선택해서 묶음 만들어.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지? 3개 남았지. 3개 중에 몇 개 빼래? 하나만 빼래.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잖아. 2개 중에 또 하나를 빼래. 이제 몇 개 남았어? 하나 남았지. 1개 중에 하나를 빼래. 그럼 얘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는 뭐 해줘? 곱해줘. 그런데 1개짜리가 몇 개 있는 거야? 3개가 있잖아. 그럼 얘네들이 순서 바꿔봤자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3개를 뭐 하는 방법? 일렬로 세우는 방법으로 나누어준다. 즉 묶음 안에 들어있는 개수가 같은 것들이 일렬로 세우는 방법으로 뭐 해주자는 거야? 나눠주자는 거야. 이게 분할의 포인트다. 다 다르면 나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묶음에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개수만큼 뭐 해준다? 일렬로 세우는 걸로 나누어준다. 알겠니? 이게 분할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야. 그럼 이 3개를, 이 2개를 A, B한테 나눠준대. 나눠준다라는 건 분배잖아. 분배는 뭐라고 했지? 순혈이라고 했잖아. 2개를 2명한테 나눠준다. 뭐 해주면 돼? 2P, 2만 곱해주면 돼. 왜? 분할한 다음에 나눠주는 거야. 이어서지. 이어서는 선생님이 더하기야 곱하기야? 곱하기라고 했잖아. 분배는 뭐야? 되게 간단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것이 분할과 분배의 하이라이트다. 즉 순혈과 조합의 마지막 활용 문제지. 근데 이거의 변형 문제가 뭐도 있어요? 한 가지가 있어. 뭐 대진표. 그건 이제 문제 나오면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기본 상식이 좀 필요해. 남자애들은 그래도 스포츠 경기를 많이 보니까 리그와 토너먼트의 차이를 알아. 리그와 토너먼트의 차이 알아? 왜요? 리그와 토너먼트 차이. 리그와 토너먼트 차이. 안 가르쳐줘. 근데 시험에 나와. 리그와 토너먼트의 차이. 리그와 토너먼트의 차이. 일정마다 해서 순위 다시 뭐라고? 일정마다 해서 라운드에서 순위 매기는 거. 경기 수 승점 따라서. 순위 토너먼트는
농구에도 승점이 있어? 승점 있는 경기는 몇 경기가 없잖아. 뭐 축구에서는 승점 제도고 야구에서도 승점은 아니잖아. 그냥 리그 20팀 있으면 한 팀이 19팀이랑 다 붙고 토너먼트는 떨어지고 뭐라고요? 다시 설명. 토너먼트 뭐라고요? 리그는 20팀 있으면 한 팀이 19팀이랑 다 하는 거고 토너먼트 20팀 있으면 승자승 해가지고 계속 간단해. 리그는 그 그룹에 속해 있는 모든 팀과 경기를 하는 거야. 왜요? 너 똥 쌀 때 왜 바지 내려? 싸면 그래 마찬가지. 리그는 그런 경기를 하게끔 만든 룰이야. 그 룰이 그건 룰이에요? 거야. 근데 그 룰을 외우라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자고 룰을 만든 거야. 그게 외우라고 그러면 나도 모르겠어. 미안해. 그러니까 그런 경기 방식이야. 모든 팀하고 그 그룹에 속해 있는 모든 팀하고 다 경기를 하는 거야. 거기 경기를 해서 누가 많이 이겼냐 해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공평하게 다 경기를 해보는 거야. 근데 토너먼트는 대진표가 있어. 그 대진표에 의해서만 경기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경기를 안 하는 팀도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리그라는 건 그룹을 만드는 거야. A 그룹을 만드는 거야. 거기에 기억이라는 팀, 니은이라는 팀, 디귿이라는 팀이 들어가 있어. 그럼 얘네들은 기억은 니은과 한번 대결하고 기억은 디귿과도 대결을 해야 돼. 기억을 뺀 나머지 팀하고 대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니은과 디귿도 대결하면 모든 팀들이 다 상대 팀하고 경기를 하는 거잖아. 여기에서 누가 많이 이긴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리그는 모든 팀하고 다 경기를 해야 돼. 그 그룹에 속해 있는 거. 근데 우리가 대진표를 이렇게 짜는 거야. 여기에 기억이라는 팀이 있고 니은이랑 디귿이라는 팀이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대진표를 짰어. 그럼 기억이랑 니은은 무조건 디귿과 경기한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만약에 기억이 이겼어. 얘네들 경기를. 그럼 기억이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누구과? 기억과 디귿이 경기를 하는 거야. 그럼 니은은 디귿과 경기를 해야 하네? 안 하는 거지. 즉 대진표에 의해서 상대하고 경기를 하는 걸 토너먼트. 무조건 모든 팀과 다 똑같이 경기를 하는 걸 리그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책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지. 왜? 이건 어디에서 배우는 거야? 체육 시간에 배우는 거지. 근데 이 체육 시간이란 건 중학교 때 배우는 또는 초등학교 때.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진 않아. 이런 대진표를 짜는 게 무엇이다? 분할이라는 걸 이용해서 대진표를 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경기를 해서 일일이 그걸 다 세기 힘들잖아. 간단하게 하면 야구팀이 지금 현재 10개 팀이 있어. 맞지? 이 10개 팀이 공평하게 게임을 하는 거야. 그럼 10개 팀은 자기 팀을 뺀 나머지 팀하고 경기를 해야 되잖아. 그럼 이 경기를 몇 게임씩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게임 수가 결정이 돼. 그럼 전체 게임 수가 결정이 되면 이거를 하루에 한 게임씩을 하게 한다면 며칠이 필요한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지. 그런 것이 어디에 이용되는 거야? 분할이 실생활에 이용되는 거지. 그래서 분할을 실생활에 이용되는 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리그와 토너먼트. 이제 리그와 토너먼트의 차이 알겠어? 토너먼트는 대진표다. 리그는 조에 속한 모든 팀하고 경기를 하는 거다. 이 개념만 우선 갖고 있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조합을 이용해서 푸는지는 조금 이따 문제 나왔을 때 설명을 해줄게. 우선 리그와 토너먼트의 차이는 알겠지? 분간되지? 그렇지? 실생활 영어를 많이 하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조합이 이용되는 문제. 됐니? 그럼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 자, 먼저 여러분들 셀을 봅시다. 쌤이 없어요. 왜 없어? 어서 안 해서. 어제 안 와서? 나 어제 쌤 줬나? 어제 줬니? 네. 어제 줬대. 보자. 그 전에 준 거 같은데 경우의 수는? 아니다. 아, 수요일 날 줬어. 네, 쌤. 어디 있냐고.
가방에 있을 거야. 아, 찾아보지도 않고 없어요. 이거랑 같이 있는 맨 처음에 경우의 수랑 같이 뒤에. 붙어 있는 거야. 경우의 수 쭉 넘기다 보면 있어. 경우의 수 파트의 몇 페이지? 145페이지를 보자. 없어?